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1파이의 64.8달러 IOU의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몇 가지 좋은 소식들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파이코인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그 다음에 지금 메인넷은 왜 이제 뭐 안 되고 있나, 그리고 이게 뭐 내년으로 밀리는 건 아닌가, 이런 많은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 시간은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와 자료들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비트코인 가격 1억 3천만 원을 또 이제 뚫으려고 했다가 뚫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굉장히 또 힘이 세졌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그나마 좀 연관성 있던 스텔라루멘도 약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 뭐 리플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리플, 도지, 그 다음 헤데라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갔네요. 헤데라도 가격 보면은 엄청나게 낮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지금 15분봉이라 그렇지 1봉으로만 봐도 지금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원래 한 50원, 그쵸? 50원 하던 게 74원 됐으면은 200원까지도 올라갔어요. 거의 한 4배 가까이. 이렇게 먹으신 분들이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편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이크로 스트레치 아시죠?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이렇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뭐 이거에 뭔가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이 15,780개의 비트코인을 약 46억 달러에 현금으로 매수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마이크로 스트레지는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51780을 46억 달러, 지금 무려 6조 원을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금액 대충 나눠보면은 그럼 마이크로 스트레지 얼마에 산 거예요? 하실 수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레지는 1억 2,378만 6,017원에 이제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죠? 평단가가 이 정도 된다는 거는 뭐 지금 가격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와, 이거 상당하겠네? 이런 느낌을 자낼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 자, 다음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투자한 데가 또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회사 마라가 뭡니까?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서 얼마? 7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예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의미가 있고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이 가격 언제까지 치솟을까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뭐 내년 초는 간다 하는데 10만 달러도 가뿐히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코인 시장의 상황은 이래요. 야, 전혀 모르겠어요. 뇌로 분석하면, 눈으로 분석해도 전혀 모르겠어. 그냥 손으로 매수 바로 때리고, 근데 그 매수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플러스. 약간 이런 식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그 고배율 있죠, 고배율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팍 내려갔다가 팍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요. 아니, 팍 내려갔다가 스물스물 올라가니까 이제 이 내려가는 타이밍에 다른 것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 막 올라가고 있어. 이러면 다른 것들 이제 매수해야 되니까 여기서 손절 딱 해버리고 딴 데 가잖아요. 그럼 매수 한창 올라가던 것들이 이렇게 또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이 이런 식으로 좀 사라지게 되는데, 제가 이건 추후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파이코인 시간이니까요. 자, 파이네트워크 지금 346.7만 팔로워 숫자는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자, 이더리움은 지금 354.6만 팔로워. 어쨌든 격차가 점점 다시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보이네요. 좀 안타깝긴 한데 그렇다라는 거고. 한편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파이 메인넷 또는 파이 월렛에서 2024년까지 1개월 10일 남았지만 파이 오픈 메인넷은 여전히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보다 더 신비롭다 라고 해서 나오죠. KYC 일부 파이오니어는 메인넷 지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체크해서 빨간색 상태로 변환이 되었고, 그리고 1500만 이정표의 KYC 승인 사용자 및 그리고 1000만 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 되었지만 1300만 명은 아니에요. 공지가 1400만 명으로 난 걸로 알고 있는데 1300만 명 어디서 본 거죠? 1400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690만 명이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KYC는 매일 5만 명 승인하면 끝.
그 다음에 지갑은 77,500개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요거보다 조금 더 줄어든 수치가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691만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현재 이런 상황인 거 보고 다음 내용 보면 파이는 실제 상품을 거래하는 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파이오니어에게 좋은 기회고 양측이 만족을 한다면 이것은 파이의 힘과 잠재력을 강조하는 좋은 거래다라고 해서 나오죠. 갤럭시 A55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600파이에 실제 거래를 했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77만 7777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건 그냥 행운의 찔찔찔 숫자인데 이분은 과연 정말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조작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추천을 몇 명 했을까요? 혼자서 채굴량으로는 절대 이건 불가능해요. 자, 그리고 우리의 미래, 뭐 내년도부터의 미래는 우리는 현금이 아닌, 현금 카드가 아닌 이제는 파이와 파이로 교환하는 요런 거를 이제 원할 거예요, 다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뭐 얼마나 걸릴지 불과 해봐야 제가 볼 땐 1, 2년 안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채굴을 하다 보면은 뭐 이거 별로 채굴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뭐 채굴도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커뮤니티에 기술적인 질문을 한다. 추천인이 자신의 단계 구문을 잃어버리고 새 구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전 구문이 3단계에 있었고 승인서에 서명할 수 없어서 문제가 있다. 새로운 단계를 수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서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해서 자, 그래서 내용을 얘기하는 건 계정이 아직 KYC 검증되지 않을 때 암호 문구도 변경을 했고 성공적으로 변경했고 이제 새 암호가 문구가 검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그는 24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3단계로 다시 성공적으로 설정할 수 있냐 라고 해서 자, 내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새로운 지갑을 생성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갑 생성하고 동의하는 거 제가 이거 자정에 올려드린 체크리스트 내용 있죠.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타이머 피드백에 스크린샷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주세요. 댓글 영역, 메시지, 형식. 파이 사용자 이름, 타이머에 대한 다양한 질문, 스크린샷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둘러요 라고 나와 있죠.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되고 이거를 지금 나연주님이 올려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뭔가 이번 달에는 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지금 IOU 가격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66달러까지 올라갔다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지하고 있어야 할 사실은 6,800만 개의 IOU 파이 물량을 HTX와 비트겟 거래소는 현물로 즉시 보유자에게 줘야 된다는 사실인데 그 가격이 1달러든 100달러든 314달러든 그 이상이 되더라도 이 코어팀은 마그 속도를 현재까지도 그렇게 높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부정 현금 거래 계정 퇴출과 보다 완벽한 KYC, 마그 속도 개선된 걸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다 가까이에서는 파이 개척자분들에 있어서 대호재라고 할 수 있는 잠자는 파이 비활성 계정과 KYC, 마그 미신청 계정의 채굴 물량을 연구소가 가고 활성 채굴자와 노드 보상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재분배 작업을 준비 중임을 예고했다. IOU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 아마도 이변이 없는 한 파이 IOU 가격은 이런 일련의 코어팀 조치로 인해서 지속 우상향 상승 파동을 만들게 될 것이다.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IOU 가격을 최대치로 폭락을 시켜서 매집을 싼 가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던 최대한 물량을 파이 생태계에서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으로선 둘 다 지극히 어렵고 역설적이지만 현금 거래로 지속적으로 매집 가능성이 차라리 높아 보인다. 하지만 부정거래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이미 확보하고 감시 중인 코어팀을 알고 있는 IOU 거래소들이 이런 위험한 짓을 해왔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파이 지갑을 보면 의외로 답은 간단히 추론이 된다. 1, 2, 3일을 모두 합쳐도 6,800만 개의 IOU 가격 물량을 파이로 현물 교환이 불가능하다 나오죠. 그래요, 맞아. 6,800만 개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읽자면 HTX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파이 현물을 IOU 당사자들과 보유자들에게 지급할 수 없다.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폭락시키지 않으면 결국 실현 가치가 쉽지 않다. 허나 파이 IOU는 점점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와 재료가 넘쳐난다. 각설하고 파이 IOU 물량을 실제 현물 파이로 교환한다는 자체로 IOU 가치는 실제 파이 내재 가치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현실이 된다. 이런 HTX는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이런 일을 벌였을지 생각해 봐야 되고 6조 원 정도를 써서 오픈 메인넷 2에 파일을 매집해서 보유자들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일이 소문나면 가격은 폭등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고 어쩌면 HTX는 파산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파산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코어팀은 현금거래와 부정거래 계정들을 퇴출시키고 비활성 계정들을 소각하는 작업이 실행이 된다. 쭉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제 이게 어렵냐면은 HTX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64.87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HTX 트레이드는 29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29억 달러가 말이 29억 달러지 상당히 많은 금액. 29억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29억이 맞네요. 29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1,547 비트코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뭐 이거 사실 하루의 거래량으로도 요만큼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인데 사실 파산이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의 가격이 더 올랐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당장의 지금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파산하기에는 약간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다만 거래소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금액이긴 해요. 그쵸? 한 개당 뭐 64달러짜리를 IOU 기준으로 진짜 준다고 하면은 이걸 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비활성 계정에 소각되는 채굴 수량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득히 넘는 큰 수량일 수 있고 퇴출되는 수량 역시 적지 않은 수량이 될 것이다. 그래서 파이 IOU 가격이 의미 없다는 단편적인 생각은 갖다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상당히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격 자체가 무시는 못한다. 저는 또 말씀드렸지만 무시할 가격은 아니지만 참고 지표 정도로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가격 정도는 충분히 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모으신 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2,400개를 모으셨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체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거의 나이대가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다른 채굴 코인을 하지 않고 그리고 코인의 출금도 할 줄 모르고 코인 거래도 할 줄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2,400개 정도의 채굴을 했다. 그냥 클릭만 했을 뿐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KYC 인증까지도 다 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보면 파이코인의 가치는 대부분 중장년층이 하기 때문에 없다라는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약간의 억지의 논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편 이런 내용이 나와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다오님 영상에는 캔린님 글이 뭐 모든 게 실리지 않았지만 밴드에 올리신 원문을 모두 읽고 나니까 확실히 코어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증폭되는 느낌이다. 제가 이 뭐랄까요 다오님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를 한 번씩은 보지만 이분이 정말 제일 잘 정리하세요. 제가 볼 때도 파이 네트워크 관련된 정보나 자료들은 잘 정리하시기 때문에 뭐 이분 거 가서 보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하는 그 스타일과 뭐 다오님이 하는 스타일 그리고 다른 또 유튜버들이 하는 스타일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튜버들의 뭔가 행동 움직임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 유튜버는 맞다 그 유튜버는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각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약간의 아쉬운 부분은 있죠. 왜냐면 비공개 AMA라든지 코어팀에서 알게 된 사실이라든지 코어팀의 직속적인 인물한테 물어봐서 알게 된 사실이라 약간 여러분들 그 느낌이 좀 체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공개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게 코어팀의 권한 정도의 승인이라고 한다면요. 요거를 절대 누군가한테 유출하거나 배포하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요 아래 단계인 모더가 있습니다. 근데 모더한테 기본적으로 자료를 배포해야 될 정보가 있어요. 그럼 모더는 일반인들한테 이걸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칩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코어팀의 핵심 인물들이 이 모더한테 뿌린다든지 일반 유저한테 뿌린다든지 이랬을 때는 요거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 문제가 되고 차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 변경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 이렇게 공공연하게 알려질 정도인데 굳이 그걸 비공개라고 하던지 그걸 이제 단순히 약간 비문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서 일부만 알게 되는
그런 뭔가가 있으면은 사실 지금은 상장도 안 했는데 이런 사실이 있다? 앞으로는 요런 거에 대한 정보 유출이 많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상장 이후에도 요렇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좀 많이 될 것 같지만 이런 문제들은 다 오픈형 메인넷이 되면은 해소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이런 느낌이 좀 있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제 자료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일부 인원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지금은 12월 27일 비공개 AMA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AMA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유저들의 추가적인 발언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게 또 나와요. 정확한 건 27일, 한국 시간으로는 AMA는 28일입니다. 27일은 현재 날짜임. 여러분들 AMA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Ask Me Anything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봐라 이런 건데 그 질문들을 통해서 어떠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뭐 이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이가 지금 되게 27일 이 날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오픈 메인넷을 좀 이제는 밝혀야 되고, 이 시기가 거의 도래했어요. 지금 한 달하고 이제 며칠 남았죠? 한 11일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오픈 메인넷에 대한 게 27일 이때 중요한 핵심 일자가 있으니까 요때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특이한 점은 이탈리아 메가모더 말로는 몇 주 뒤에도 공식 발표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조만간 확인할 수 있다. 연기하든 확정하든 뭐든요 해가지고 이걸 지금 또 이상한 어그로를 끌고 있어요. 24년 12월이라고 해놓고 25년 3월 14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가더라도 확정 일자가 나온다면 좋기야 하겠지만 사실 뭐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약간의 뭔가 목표로 했다, 그쵸? 이런 뭔가 공지가 좀 띄워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 전에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이런 이야기들 어떤 건지 충분히 공감들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안 쓰는 공기계폰 2개가 있어서 A폰은 아버지 계정으로, B폰은 어머니 계정으로 제가 관리하면서 파일을 캤다. 2계정 모두 KYC 통과했고 1차 마그되었고 3년 락업은 내년에 해지가 된다. A, B폰 모두 메인넷 잔액 페이지 미리 보기에서 마이그레이션 물량과 지갑에 들어온 물량이 다르다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머니 계정으로 로그인이 됐고 A폰이, B폰은 파이 브라우저가 아닌 어머니 폰으로 로그인이 됐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오류 증상이라고 얘기하고, 비어머니 폰의 브라우저 앱을 다시 삭제하고 설치해서 어머니 비밀 구조를 입력하니까 지갑에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대요. 아버지 비밀 구조를 넣으면 아버지 지갑에 로그인이 된다. 사실 뭐 이게 오류라고 볼 수 있을까?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게 오류는 아니고 드론은 가지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이 논리를 막말로 따져보면은 여러분들 메타마스크 지갑이요, 여러분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구독자가 있는데 그 구독자 폰에 제가 메타마스크 지갑 로그인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따지면 이걸 오류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리고 A 아버지 폰도 파이 브라우저 앱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를 했다. 지갑에 로그인하기 위해 아버지 비밀 구조를 입력하면 비밀 구조를 틀렸다고 하고, 어머니 비밀 구조를 입력하면 어머니 지갑에 로그인이 된다. 2개의 폰 모두 어머니 지갑에 동시에 로그인이 가능하다. 그래, 이건 약간 오류라고, 오류는 아니지. 그 보면은 이것도 잘 봐봐요. A폰이 있고 B폰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내가 메타마스크를 하는 메인이 있습니다. 이거 A에도 B에도 로그인 돼요. C에도 로그인 돼요. 근데 이거 비번은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 구조는 다 동일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 뭐 파이 월렛은 특별하다, 일단 그냥 개소리 집어치면 돼요. 왜? 어쨌든 일반 그런 지갑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뭐 이게 맞다, 이분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파이 브라우저 앱을 삭제 몇 번 다시 하고 해도 아버지 지갑에 로그인이 불가능했다. 이게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A 아버지 폰에서 아버지 지갑에 로그인이 불가능했다라는 게 약간 좀 애매해요. 메인넷 체크리스트 3번 파이 지갑 소유권 확인해서 B 어머니 폰에서도 변경돼버린 아버지 지갑으로 로그인이 된다. 그래서 파이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사기라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몇 가지 파이를 사기라고 주장하고 파이가 부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메인넷이 12월 말 목표를 한다라고 했지만 그렇기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앱 100개 그리고 KYC 1,500만 명, 마이그레이션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뭔가 본질적인 오류들이 고쳐지지 않아서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내는데 이런 것들이 좀 조속히 해결돼서 그래도 12월 말에 메인넷이 될 수 있다면은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분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뭔가 빠른 조치, 그다음 빠른 공지, 그다음 빠른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재 파이코인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에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